이정숙 씨는 외아들 강민수 씨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수진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큰 갈등 없이 지냈던 정숙 씨는 며느리를 마음속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만큼 똑부러지고 가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숙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를 꼼꼼히 챙겼고 아들과도 금슬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수진 씨의 태도가 어딘가 변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허리가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다니시려면 가까운 데로 이사 가시는 건 어떨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작은 집으로 옮겨 생활비를 줄이고 치료비를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합리적인 제안이라 여겼던 정숙 씨는 며느리가 제안한 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라는 거니? 이건 그냥 낡은 아파트잖아. 며느리가 제안한 곳은 오래된 아파트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비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적응하시면 요양시설도 알아볼게요. 어머님께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며칠 뒤 정숙 씨는 우연히 며느리가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계약 끝났어.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만 하면 돼. 5억짜리 집이라니까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정숙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위해 그렇게 비싼 집을 사줬다니. 그동안 자신들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던 수진 씨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정숙 씨는 조심스레 아들의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친정집을 샀다고. 정숙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친정 부모를 위해 새 집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정숙 씨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친정집을 샀다며? 그걸 나 몰래 했어?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다 갚을 계획이 있어요. 친정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제대로 된 집에서 지내셔야죠. 그럼 나는 요양원에 가라는 거니? 너희가 내 집을 팔아치워 놓고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이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어쩔 수 없었다고. 너희 아버지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가를 위해 쓰게 했어. 정숙 씨는 며느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친정 집을 구매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은행과 변호사를 차례로 찾아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정숙 씨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 대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대출 승인 서류에는 정숙 씨의 동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데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이건 도장이 위조된 것 같은데요. 은행 담당자는 잠시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도장이나 서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본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동의 없이 진행된 불법적인 대출로 보입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면 은행 대출을 무효화하거나 재산권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숙 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앞으로 집을 자녀 이름으로 돌리지 마시고 어머님 명의로만 유지하세요. 절대 집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우선 은행에 정숙 씨의 동의 없이 진행된 대출에 대해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측의 과실로 인해 재산이 담보로 잡힌 만큼 대출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주 후 법적 조정을 통해 정숙 씨의 재산권은 다시 그녀의 명의로 복원되었습니다.
은행은 도장 위조를 간과한 실수를 인정하며 대출 계약을 취소했고 정숙 씨는 친정집 구매에 사용된 대출금을 법적 절차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권 복원을 마친 정숙 씨는 가족들에게 엄격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이 집은 절대 못 준다. 다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그리 알 거라. 수진 씨는 더 이상 시댁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고 민수 씨도 결국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으며 빈손으로 집을 떠났습니다.